안녕하십니까. 익숙한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얼굴도 있어서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또 내일 행정법 공부해야 되니까 짧고 굵게 그죠? 해서 또 공부하셔야죠. 먼저 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뭐 일순환 강의 계획서 먼저 같이 한번 보고, 다음에 이제 13회죠. 내년에 그죠? 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과 또 올해 합격한 분과 또 11회 합격한 수기, 합격 수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같이 공유할 만한 수기를 선정해 봤습니다. 4페이지 강의 계획서. 저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조세법을 수료해서 학위 본심사 중이고 다행히 올해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1차 심사 무난히 통과했고 2차, 3차 심사 남았는데요. 잘 준비해서 이제 박사 학위이면서 변호사인 민사법 강사가 아마 신림동에 아직 없거든요. 제가 열심히 목표를 했는데 또 올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학술 논문으로는 이제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과의 관계로 작년에 KCI 논문에 등재가 됐고요. 신탁 분야가 제 관심 분야고요. 박사 과정은 신탁 세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고요. 신탁 세제 논문이.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했고요. 지금 법무법인 세지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년차 변호사가 됐어요. 어느덧. 그래가지고 좀 파트너고 지분이 좀 있어서 법무법인 업무 때문에 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수업이 저 가장 중요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림동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이 밥 먹고 있으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컴팩트 시리즈가 올해 다 나왔어요. 민법, 민속법, 상법 나왔고 민기록은 아직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로 좀 작업을 해서 다음 주 중, 빠르면 다음 주 중, 늦으면 다음 주 주중에는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고요. 환경법은 이제 육모 시즌에 환경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제거래법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국제거래법. 사실 어떻게 창피해서 말도 못할 텐데 학생들이 이제 올해도 국어과락으로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강사 생활 초반부터 국제거래법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이제 박사학위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좀 마무리 단계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국제거래법 책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가 이제 벌써 6년 차인데 원래 테미스 처음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 6년 전에는 이 한 층이 다 못 채웠었어요. 이 한 층을 한 40명 내외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자리에 제 자리도 있었어요. 저 공부하느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원장님하고 해커스와 메가라는 거대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그냥 제가 좀 뼈를 갈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원장님의 지도 덕분에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9일 금요일부터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3번의 기회가 저에게 있어요. 신에겐 13척의 배가 있듯 저에게 13번의 기회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죠. 8개월 동안 민사법에서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으로 합격을 하려면 솔직히 인풋을 많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인풋을 많이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관영 변호사 수업을 들으면 합격은 하지만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0세까지 사실 거 98세까지 사망하시더라도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적어도 여러분을 제가 용돈벌이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진심입니다. 변호사 업무하면서 용돈이나 벌자고 변호사 시험 강의하지 않아요. 저도
목숨 걸고 6년째에서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변호사 시험 발표 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굉장히 상처가 클 텐데 그래도 그 아픈 마음을 잘 추스리고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대단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답안지를 아직까지 채점을 밀린 적이 없고 뭐 매일 좋은 문제 만들어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합격한 친구들이 꼭 연락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번에 누구 제가 보냈는데 그 친구들 마음이 참 예쁜 게 그 이름을 또 밝히진 않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오시고 하니까 변호사님 힘드신 거 알지만 좀 저 했듯이 합격해서 열심히 좀 합격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이렇게 되게 감정에 좀 마음이 울컥해서 항상 하냐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로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직까지 채점이 밀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과의 약속이니까 밤을 새서라도 채점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응시율이 곧 합격률이에요. 작년에는 이순환 때 사실 제 이순환이 가장 어렵고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순수 창작 문제고 사실 처음 맞닥뜨리는 민사법 문제를 소화하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작년 4층이 이순환 때 응시율 100%를 찍은 적이 있어요. 사실 쉽지 않죠. 한두 명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당연히 4층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최고 합격률을 찍었어요. 그래서 올해 2, 3, 4, 5층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진지하고 절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의 합격이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올림픽 정신으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신림동에. 이번에 꼭 붙어야 되는 사람들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절대 그 마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최선을 다해보죠.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서로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우리를 좀 더 바라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9시부터 10시 10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선택형 10문제인데 사실 작년만 해도 제가 솔직히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동일하게 출제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기가 마무리돼서 10문제 수정 출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문제는 똑같이 낼 수 있지만 한 5문제 정도는 뭐 조금 지문과 선지를 수정하고 또 두세 문제 정도는 순수 창작해서 최신 중요 판례를 지금부터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형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례 또는 기록형인데 이제 이 부분을 원장님하고 직전까지도 지금 고민을 했는데 사실 선사학을 같이 하는 게 합격을 위해서 맞는 방향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솔직히 1월 달에 시험 끝나고 굉장히 지금 5월 뭐 저한테 이제 중순쯤 되죠. 그때쯤 되면 벌써 민사를 손에 놓은 지가 100일이 넘은 거거든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벌써 민법 3회 독재 올해 들어오면 K2에서 지금 2번을 했거든요. 저는 예비순환하면서 김준호 교수님 책으로 한번 봤고 지금 유니온 객관식 문제 다 풀었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7회 변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민법을 봤겠죠. 제가 1년에 민사법을 몇 번 보느냐 봤더니 7번 보더라고요. 왜냐면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민법, 민소상법, 민사집행법, 가족법을 1년에 7번 보는데 그거를 지금 6년 했으니까 40회독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감이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래도 저 민법 할 동안 또 공법 하셔야 되잖아요. 또 형법 하셔야 되고 감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변시 끝난 이후로 지금 좀 그렇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게다가 공영 또죠. 또 신림동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스타벅스도 없고 여기 사는 게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뭐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아무리 그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세게 하면 여러분이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너는 계속 지금 몇 년째 하내고 친구들은 지금 마음도 아프고 힘든데 너랑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답안지 퍼포먼스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기록형은. 그래서 만약에 기록형 시험을 보면 당연히 시험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록형 안 볼 때 선택형 10문제랑 사례형 한 50점에서 60점 볼 땐 10시 10분까지겠지만
기록형까지 본다 그러면 10시 40분 또는 난이도가 좀 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그렇게 시험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시험 보실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칠판에 시험 응시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고, 그래서 강평도 당연히 시험 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평도 올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장님처럼 오후로 할까 어떻게 한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채점을 하고 강평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아직 내공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처럼 학생들 답안을 보지 않고 강평을 하는 건 마치 변호사로서 상대방 답변서를 보지 않고 법원에 가는 거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채점을 하고 그 다음날 강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채점이 밀린 적은 없으니까 좀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그래서 강의 내용 첫 번째 선택형 영문제와 사례 기록형 50에서 60점 하고, 사례 기록형은 기출 모의 문제와 중요 판례를 기반으로 한 창작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비중은 1대1 정도로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서도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출제하고 다음에 한 50% 정도는 제가 만든 문제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유니온 기출 문제 집을 좀 구비할 것을 권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수정하거나 할 때 해설을 일일이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더 잘 공유하시더라고요. 무슨 파일을 통해서 잘 공유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신 중요 판례 OX 문제는 한 12월 말에 특강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3-4문제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5페이지. 덧붙여 이제 민사 선택형 점수가 특히 저조한 학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올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강의예요. 2013년 K2 1순환 강의인데 요거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고시닷컴에 2013년 4월 2024 대비 민사법 이관용 민법 시바 강의 이거 추가 비용 없어요. 그냥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학원이랑 다 얘기했고, 좀 기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 순환도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그렇게 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만 듣다가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그런 수업을 하진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면 좋겠고, 선택형 점수가 좀 답보 상태인 분들은 수강을 좀 추천합니다. 좀 퍼스펙티브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퍼스펙티브를. 사실 민사 사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삼각형을 그려보면 결국 제 묻는 건 판례거든요. 판례인데 서로 좀 물어보는 경로가 다르죠. 같은 판례라도 선택형으로 물어볼 때랑 사례로 물어볼 때, 기록으로 볼 때 조금씩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사기를 따로 공부하면 사실 이 공부가 좀 길어져요. 왜냐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근데 이 변호사 시험을 제가 매년 분석해 본 결과 대개 보면 68 신모에 나왔던 기록형 판례가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25점에서 30점짜리로. 특히 신모 기록형에 나왔던 중요 판례는 이렇게 반드시 그의 변시 한 2분의 2에 25점이나 30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꼭 잡아주셔야 되고, 다음 역으로 육모에 나왔던 사례가 올해 변시처럼 선택형으로 나오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주입도시 통행권이 그랬습니다. 올해 주입도시 통행권이 사례로 나왔는데 올해 변시 선택형으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선택형에 나왔던 판례는 당연히 기록으로 나오거나 사례로 나오거나,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강의가 제가 추천하는 K2 1순환 강의예요. 그래서 본인이 암기장의 한 단어에 꽂혀서 공부하는 식의 공부는 죄송하지만 이 표준 편차 합격률 53%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공부예요. 그런 식의 공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단연간의 경험을 봤을 때 좀 적절치 않습니다. 판례를 전체로 보고 크게 보는 눈을 길르는 것이 향후 법조인으로서도 맞고 그 방향이 합격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퍼스펙티브를 좀 넓히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 변시 문제를 계속 분석해 보면,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원심 파기환송된 문제를 정말 출제를 많이 해요. 올해도 저는 이제 윤회원 지금 풀고 왔잖아요. 기출문제 다 풀고 왔는데 올해도 원심 파기환송 문제를 옳지 않은 것으로 정말 많이 출제했습니다. 올해 역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항상 이맘때 받는 질문이 있죠. 선택형 OX로 하면 안 되냐? 뭐 해도 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절대적 학습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3, 4의 독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5번 사례 기록형 문제는 채점을 먼저 하고 공통적으로 잘못 기술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위주로 강평하고 최신 중요 판례는 별도의 프린트 자료로 학습이 되고 최소한 여러분 자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오전에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는 절대적 점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점수와 관련해서는 가령 저 같은 경우 사례형 점수가 20점짜리다. 그럼 최고점자가 13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아무리 잘 써도 50%에서 좀 더 나가지 20점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썼으면 10점, 좀 쟁점이 한두 개 빠지면 8점, 6점, 결론이 틀리면 점수를 많이 깎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법학에 있어서 결론은 수학의 정답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용과 기각과 각하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틀리면 점수를 많이 깎는 편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절대 점수보다는 저희 학교 제가 봤을 때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학생의 합격률은 제가 느꼈을 때 체감상 75에서 80% 정도 보거든요. 테니스 합격률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점수도 거기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50%에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꼭 1등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너무 막 성적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개별 면담 및 상담 신청은 네이버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강평 끝나고 받는 질문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3층에서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3층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3층 학생들이 있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강평 끝나면 저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저도 친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여기 지하 지금 2, 3, 4, 5층 다 우리만 쓰잖아요. 지금 변시만 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다 써가지고 지하 스터디룸에 제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일정 시간 뭐 1시부터 2시 이렇게 학생들이 모르는 거 좀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저도 상냥하고 친절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가 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줄 서 있으면 그럼요. 저도 인간인데요. 그래서 밥 먹고 와서 저기 스터디룸 하나 제일 큰 거 제가 그때 학원에 줬으니까 거기서 1시부터 순차적으로 질문 받고 2시까지 없으면 이제 저도 퇴근하고 또 다음 채점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사례집은 이제 출간이 됐고 기록형은 출간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 또 뭐 연도별 출간해달라고 그렇게 서점 출판사한테 얘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연도별로 올해 추가했습니다. 연도별도 진도별 컴팩트도 있고 연도별 컴팩트도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민재실 교재를 활용한 민사법 기본 개념 정리 4회차 특강이 있어요. 이건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민사법을 너무 좁게 공부한 친구들한테 좀 권해요. 아무래도 민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거랑 중요한 건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재실 교수님들이 매년 변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4회차에 특강하고 이때 제가 창작 문제를 많이 좀 알려줘요. 왜냐면 이순환 때 너무 모르고 창작 문제를 하면 또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민사법 민재실 강의할 때 창작 문제를 많이 조금 같이 연습을 시키니까 본인이 조금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신무를 대비해서 뭐 4회차 주말 특강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한 친구들을 이해하면 되고 다음에 삼순환 이후에 주말 특강 10회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의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변호사 시험은. 그래서 사실 원장님하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12월 달이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로린이들을 좀 받아야 로린이들은 이제 뭐 교재나 학원 강의 구입에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로스쿨이 돼서 다 판검사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을 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12월 달이 가장 중요해요. 12월 달에 1월 1일까지 누가 끌고 가줘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런닝메이트로서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가장 강사가 필요할 때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래서 민사 기록형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풀세트를 한 27회분 정도 연습해요. 우리 학원 학생이. 학경생 스터디가 올해 7회 있고요. 중화일 특강 하시면 4회, 다음 3순환 6회가 있죠. 이 3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3순환 때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다음에 주말 특강 10회 하면 27회니까 너무 민기록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그거 올해 민기록처럼 내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민기록은 좀 출제가 실수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난이도로 예상해 본데 민기록은 내년엔 좀 내려갈 거예요. 13회. 다만 선택형은 좀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회 때가 저 때가 민기록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 후로 조금 넘어졌다가 13회, 12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민기록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데 조금 출제위원께서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베테랑이 들어가시겠죠? 이대 나연 교수님이 들어가면 적당히 난이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처럼 불로 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선택형 난이도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형을 조금 모의고사 문제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예상이지만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민기록 난이도는 조금 평타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선택형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공부를 등한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올해 좀 잘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뭐 근컷에 비하죠. 올해 근컷 결정할 때 백사로 원장님이 찍을 때 마지막 저랑 전화한 거 맞아요. 저랑 사실이에요. 정할 때 원장님이 한 100위 정도 봤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100위 정도 보는데 관영아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몇 개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좀 선택형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70문제를 풀어보니까 민소상법이 정답고리가 쉬웠기 때문에 민법이 좀 어려웠어도 상세, 오프셋 하고도 한 두세 개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작년 대비. 그래서 원장님이 2개 딱 올리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백사로 찍었고 거의 똑같이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내년에는 제 느낌상 선택형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특히 민소상법에서 조금 특이한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 선택형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탁인데 올해 점수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올해 10점 못 자르고 민기록이 좀 덜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원 학생들은. 그게 솔직히 말하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테니스 있는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다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형법 좀 안 나와서 그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를 골고루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내가 어느 특정 과목이 약하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위험해요. 단언컨대 위험합니다.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공부 인풋을 막대하게 늘려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래서 강의 진도는 이렇게 나갈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민총하고 그 다음 채권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채권법 먼저 하고 그 다음 물권법하고 좀 특이한 게 12예요. 12에 비전형 담보 물권과 친족법을 같이 했습니다. 유질적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또 민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비전형 담보 물권이에요. 그래서 친족법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올해 친족법 상속법의 중요 판례가 엄청 많아요. 올해 지금 상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공부량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공연 공부할 때랑은 달라요. 민사법 공부하실 때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학생들 잘 알지만 12시 여기 끝나고도 옆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강평 끝나고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와서 또 밤새 공부하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민사법은 공부량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공연은 좀 운동도 할 수 있고 여유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민사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 이게 13회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사법 할 때는 녹용, 장어 엑기스, 그죠?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드셔서 버티셔야 됩니다. 8페이지 보면 이제 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강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건데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선사하기를 나누지 말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삼각형 계속 그릴 텐데 계속 상호 수원 본항하는 형태니까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번 볼 때 선택형으로 출제됐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사례형으로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는지 기록형으로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그러면서 전체적인 민사법 전체적으로 보는 눈 시야를 넓혀 가시면 이 안에 들어오는 공부다 이거죠. 그리고 선택법을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선택법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거 환경법. 그래서 환경법은 제가 이제 맨날 강의하고 또 단톡방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자료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국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어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법 국법. 국어는 이제 교재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K2에 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마 8모 전에 나올 겁니다. 대부분 국어 8모 전에 공부하시잖아요. 지금은 공영민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죠.
팔모 전에 나오니까 팔모 전에 해서 국거 뭐 개념정리 특강 5회차 이렇게 하고 다음 막판에 직무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법하고 똑같이 제가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부의 말씀은 역시 뭐 다 절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더 강조하지 않겠고 9페이지도 그냥 읽어봐 주십시오. 좀 어두운 얘기라서 입에 담기 좀 어렵고 10페이지 이거는 이제 이 합격 수기를 왜 뽑았냐면 사실 이게 작년 K2반 학생이에요. 그래서 13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이 친구 점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성적 중에 가장 많이 성적이 올랐어요. 이 친구가 11회인데 잘못 적었네. 작년에 이제 724점이었는데 올해 1039점으로 한 320점 정도 올랐죠. 이 친구가 제가 받은 수기 중에서 가장 점수 향상폭이 컸습니다. 아마 작년에 K2 했던 친구들은 이 친구가 누군지 알 거예요.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분은 다 이 점수보다 높으시잖아요. 724점보다 다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아마 올해 테미스 합격률 100% 찍지 않을까요? 이런 이 마음으로 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사실 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10페이지 좀 빠르게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까지 5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작년 이제 K2에서 공부했던 학생인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3시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심마저 실패했다는 절망감, 자칫 잘못하면 4, 50까지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때 이제 절을 했고 제가 OT 때 이런 멘트를 했대요. 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이널 과정 종료와 종합반 과정을 끝내는 건 학생들을 사지로 떠미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제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어쨌든 끝까지 공부시키면서 갈 테니까 제발 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특히 원장님도 여러 번 강조했겠지만 11월 달 이후에 혼자 정리한다고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량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순환 때는 50점 10문제라면 2순환 때는 좀 더 올라갑니다. 한 80점에서 100점. 다음에 3순환 때 민기록 파이널 때는 선사계를 다 하면서 한 100점 기록형 이렇게 왜냐면 시험장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1단에서 2단 2순환 때 2단에서 3단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4단에서 5단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딱 꺼버리면 이게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라요. 학생들이 감을 떨어지는데 올리는 데는 좀 힘들지만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감을 올리는 데는 한 6, 7개월 걸리지만 감을 놓치는 데는 한두 달이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양 학원을 믿고 오신 거 끝까지 달라붙으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매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11페이지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1순환, 2순환 각종 특강을 통해 이제 선사계에서 중요 판례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한 게 이거든요. 중요 판례의 무한 루프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건 이거 중요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유치권 점유맥의 등기 필지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안 나왔고 키워드만 듣고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관계야 판례 문구가 자동 반사줘도 이 친구는 합격으로 가는 친구예요. 응? 이 방향으로 가는 친구. 이 친구는 사실관계만 딱 얘기해도 이 키워드만 얘기해도 사실관계가 그려지고 판례 문구가 떠오르고 이 친구는 합격으로 가는 친구. 그 공부 방향이. 응? 절대 이 친구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고 계속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이것도 중요한데 객관식의 경우 문제 초반 체감 난이도가 어려워 순간 당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 정도 공부하고 왔는데 못하는 문제라는 확신으로 발현돼서 일단 과감히 제끼고 또 1번 선지를 읽자마자 이건 첫반 특강에 다뤘던 판례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연습할 때 공부하면 안 돼. 전부 당연히 쳐내면서 가셔야 돼. 1번 확실하면 1번 찍고 2, 3, 4, 5를 읽으면 안 돼요.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는 과감히 쳐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15분이나 남았대. 15분이나. 그리고 정답률을 높였고 그다음에 기록형도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지막 청원은 통백이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했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은 가겠지. 왜냐하면 확신을 했으니까 걸은 것들이 있으니까 했고 마지막 날 했고 그다음에 사례형의 경우 이런 건 정말 공부 많이 해요. 임명조항, 배서금지, 배서, 질권, 채신, 판례법리, 추신금 소송, 기판료, 보충, 송달, 적법, 사전사하고 쟁법은 수도 없이 연습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작년에 다 두세 번 이상 연습했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 없이 1페이지로 쓰고 처음으로 이제 찐통백 없이 완주하는 기적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는 합격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의 특이점은 13페이지 보면 노동법에서 환경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에 노동법이 꽈락이 떴길래 공법 점수가 나쁘지 않은 걸 보고 제가 바꾸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올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국거나 환경이면 제가 거의 한 7, 80%는 커버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고. 조세법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박사학위가 조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뭐 조세법 뭐 경정 청구랑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거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마지막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날 변호사의 길은 나랑 맞지 않는 건가? 사실 이 길을 가장 많이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리면 변호사가 된 저도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6년 차지만 지금도 변호사의 길이 내 길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꼭 좀 확신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13페이지 이 친구 성적처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14페이지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이제 무한 반복 루프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4페이지 보면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변호사 이제 3년 차인가 2년 차고, 사실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수업 들을 때는 뭐 나랑 한두 마디도 안 하다가 오히려 합격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 친구 말이 되게 가슴이 아픈데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 보면 한 4번, 5번째 줄 막판에 멘탈 관리를 완전 망쳐서 1, 2차의 문제를 다 풀지 못할 지경이 됐는데 정신을 잡고 달았고 다행히 민사법하고 환경법을 합격하게 됐는데, 그래도 편서 실력에 따라 컨디션 편차가 큰데 저를 믿고 끝까지 울면서 따라한 것이 합격을 했고, 자기는 공부 스타일이 뭐뭐 학원 뭐 스타일인데 꼼꼼히 보다가 한 번 다 보면 시험장 가고 힘든 게 2번 보고 가면 이게 그것 중에 어떤 문제인가 싶고 사력을 다해 줄치껏 3번 보고 가면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쓰다 보면 제출해야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K2 기본 강의 선택형 컴팩트는 이제 아직 안 찍었어요. 이건 사례형이랑 이순환 강의라서 아직 못 끊었고 이제 컴팩트를 기본수로 해서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 관점으로 배운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특강도 듣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잘 써서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15페이지 키워드 현출이 결국 문제인데 무한 반복 루프에 탑승해가지고 시험 전 연관 키워드를 외울 수 있었고, 중요 판례의 변형 예상 문제도 한 5번 정도는 보고 들어가서 이 문제가 그 판례를 묻는 거구나.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판례를 묻는 거구나. 이 쟁점을 정확히 찾으면, 사실 변실 민사법 사례형 요체는 그거예요. 사실관계를 보고 쟁점을 찾고 그 쟁점과 관련된 관련 조문, 그다음에 해석론인 판례, 그다음 사안포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 컴팩트 답안이 다 그렇게 적혀 있죠. 관판사 이렇게 관련 조문, 판례, 사안포서, 이거를 잘 현출하면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점수로 따지면 사실 뭐 14페이지 이 친구 점수 보면 알겠지만 합격으로 가는 점수는 민사법이 300점이 붙이는 점수예요. 이 친구 보시면 228점에서 298점으로 붙어서 합격했죠. 뒤에 친구 맨 마지막에 16페이지 보면 이 친구도 민사 점수가 297점이죠. 그래서 민사가 300점을 넣고 떨어진 친구는 제가 아직 못 봤다 이거죠. 윤영차 강사하고 매년 몇백 명 학생들 합격 수기 보내주고 하지만 떨어진 친구들의 성적의 공통점이 민사가 300에 붙이는 점수가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300이 넘으면 거의 1000점을 넘고요. 한 270점이면 한 950에서 900점 사이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 조금 앉아있는 건 다른 과목은 굉장히 우수하실 거라 생각해요. 공영은 한 150에서 160도 많아요. 근데 민사가 아마 300점이 붙이는 점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저랑 열심히 해서 300점 넘치는 점수를 만들어 봅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